누구냐? 자전거 구매 원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내 소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로 대신할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너랑 같이 운전 택시기사 죽여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오지랖입니다. 오늘은 스포주의 모범택시 3 11화부터 최종 16화까지 후반부를 한 번에 꿰뚫어보는 롱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범택시는 2회에 걸쳐 한 명의 빌런을 상대해왔다면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 그리고 구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위법, 사이비 종교, 군인, 나라파리 이 5축을 모두 쥐고 있는 국가 안의 국가, 그 이름이 바로 삼흥도파입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저와 함께 엔딩까지 함께 하시죠. 영화 타겟 기억하세요? 중고거래로 타겟이 된 수연이 단 한 번의 중고거래로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던 영화죠. 고장난 거네. 중고거래에 이런 사기꾼들 많아요. 다 걸렸어. 누구세요? 그놈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같이 있었다고요. 잠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평범한 직장인이던 수연은 이사 후 세탁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그 세탁기는 고장난 세탁기. 사기를 당한 수연은 잠적한 판매자를 찾아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열심히 달죠. 그날 이후 수연에게 정체 모를 전화와 주문한 적 없는 음식들이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수상한 남자들까지 찾아와 오싹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죠. 수연의 개인정보는 모두 유출되고 집안 곳곳에 타인의 흔적들이 발견되며 모든 일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연은 시체를 발견하고 그놈이 수연을 찾게 덫을 놓쳐 주영사와 수연은 범인을 유인하지만 이미 눈치채고 수연을 마취시켜버립니다. 주영사는 범인과 함께 건물 아래로 떨어지며 마지막까지 수연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범인을 죽이며 마무리되죠. 이 영화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11화 예고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범택시는 중고거래 사기를 시작으로 더 큰 범죄들을 엮어 마무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피해자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방식을 택합니다. 이 삼흥도파가 무서운 이유는 누가 잘못했는지가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가해자는 늘 한 발 뒤에 있고 분노는 항상 피해자들끼리 부딪히게 되죠.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이 배달되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들이 집 앞에 쌓이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떼먹었다고 욕을 들어야 하죠. 이 범인의 신분은 전부 가짜, 계좌도 가짜, 전화번호도 가짜. 무지개운수는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모범택시2 금사회 기억하시나요? 하준이 네가 그 김독이란 아이한테 진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오만함. 택시 승객을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일명 물뽕 사건으로 유명했던 마약 사건을 다뤘었죠. 김 기자의 제보를 받은 최 형사가 동료 경찰들이 블랙선과 붙어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파헤치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죠. 최 형사의 녹음 파일을 발견한 김도기는 헬스장으로 가 블랙선 관련 자료를 습득하죠. 경찰이 마약범을 잡아 마약을 압수한 뒤 세관 압수물품 소각장으로 갑니다. 물건을 태우는 척하며 빼돌려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던 악당들. 무지개팀은 이 연결고리를 끊고 경찰청장까지 나락으로 보내버리며 사이다 결말을 맺었었죠. 이번 사건은 모범택시2에서 연결된 삼흥도파가 등장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곳. 삼흥도에는 삼흥사가 있습니다. 삼흥사의 사입이 교주 출신 주지스님인 서왕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보스, 고작가, 전직 비리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란 말만 들어도 이번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죠. 그동안의 무지개운수팀의 루트를 제대로 파악해서 끊어버릴 것 같네요. 그리고 특수부대 용병 출신 최철웅, 군인 출신 김도기와 시원한 액션씬을 선사해줄 빌런이죠. 그동안 해커로 톡톡히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고은과 맞설 인물도 등장합니다. 바로 전직 도박업체 프로그래머 예림. 예림은 무지개운수팀의 통신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가로채며 김도기와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간부, 전직 비리경찰, 지대한. 이렇게 5명의 삼흥도파 간부들과 피 터지는, 아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액션씬과 고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삼흥도파는 단순히 중고사기만 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운수는 이 조직을 잡는 순간에도
다음 사문도파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끊어내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12화부터 13화로 넘어가며 사문도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조직은 한 명의 보스가 지휘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문도파 5인이 각자 역할을 맡아 정면 승부합니다. 고 작가, 전직 비리 검사 출신, 법을 알았던 사람이 법의 구멍을 가장 정교하게 이용하는 설계자, 서왕, 사이비 교주 출신 주지, 말로 사람을 묶고 신념과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 인물이죠. 최철웅, 특수부대 용병 출신 킬러, 김도기의 생존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이며 모범태시3의 액션 격투신 최고봉입니다. 예림, 전직 도박업체 프로그래머, 자금 세탁과 서버, 디지털 전쟁의 핵심, 안고은과의 정면 충돌로 고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지대한, 전직 비리 경찰, 수사 정보를 조작하고 무지개 운수를 공식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 감옥에 가둬버리려 합니다. 배경은 삼흥사, 고립된 섬 위의 사찰. 김도기와 고은은 연인인 척 삼흥도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고은은 큰 목소리로 전화하며 자기야 어디야라고 하죠. 하지만 섬 주민들이 이상합니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주지스님인 서왕에게 세뇌당한 주민들은 서왕의 아바타가 되어 움직이죠. 그 아바타들은 프로그래머 예림에 의해 움직입니다. 중고 사기로 얻은 돈들이 삼흥사로 모이고 있습니다. 서왕은 겉은 자비롭지만 속으론 교인들을 조종합니다. 사람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무기로 신념을 흔들고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죠. 예림이 아이들을 만들어주면 중고 사기를 치고 주민들은 다시 섬으로 들어오는 구조죠. 섬에서 만난 고 작가, 김도기에게 목숨보다 정의가 넌 더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김도기 혼자서는 끝날 판이 아니란 걸 직감한 무지개팀은 장성철도 잠입시킵니다. 장성철은 서왕에게 신임을 얻어 이 조직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마침내 장성철과 고은은 김도기를 없애도 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삼흥사에서 김성규의 칼질이 시작됩니다. 도기는 날카로운 칼을 피해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용병 등장. 같은 특수부대지만 용병 출신이라 최철웅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섬의 언덕 끝까지 몰려 벌어지는 격투전. 도기는 끝내 언덕 아래 바다로 빠지고 맙니다. 원래 이렇게 빠져도 그동안 고은의 통신망으로 최주임과 박주임이 구해줬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고은의 통신망을 예림이 해킹해버리죠. 고은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최주임과 박주임이 직접 바다로 나가려 합니다. 그때 전직 비리경찰 지대한이 보트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지대한은 이미 무지개 운수 멤버에 대해 꿰뚫고 있습니다. 급한 나머지 최주임과 박주임은 그 보트에 올라타고 이들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끌려갑니다. 통신이 전혀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고은. 언니 사건까지 해결했던 고은인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무지개 멤버들을 죽게 할 순 없습니다. 고은은 해외 해커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해커들과 함께 예림의 프로그램을 망가뜨려버리죠. 간신히 살아난 김도기. 도기가 눈을 뜬 곳은 군부대. 삼흥도파는 군부대와도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의 최대 빌런. 바로 마지막 빌런인 김종수 배우가 등장하죠. 이제 국가적인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고 작가는 그동안 섬 사진들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빌런 김종수는 이 섬을 해외에 팔아버리려 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이완용처럼 대한민국 끝단.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작은 섬, 삼흥도.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섬이지만 이 섬에는 숨겨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삼흥도는 정식 군부대가 아닌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식 군사 실험용 섬이었습니다. 정규훈련이 아닌 외주작전, 군인이 아닌 용병과 하수인들이 움직이던 곳, 국가가 직접 하면 문제가 될 일들을 섬이라는 공간 안에 가둬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는 장소였죠. 그래서 군복이 등장했고, 그래서 군인이 사기 사건에 연결됐고, 그래서 삼흥도파는 경찰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김종수, 그는 이 구조의 맨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종수가 팔려고 했던 건 삼흥도라는 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섬에서 이미 완성된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 비공식 군사실험 구조,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처리하는 시스템. 이 모든 걸 해외 군사기업에 넘기려 했던 거죠. 삼흥도는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완성한 곳이었습니다. 고 작가가 찍어온 사진들도 그저 풍경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장면, 비밀작전, 사라진 사람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얼굴들. 그 사진들은 협박용 자료이자 거래를 위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고사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기는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사기꾼 한 명을 잡는 싸움이 아니라 나라 안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군대를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거요. 무지개 운수는 이 구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합니다. 잡아도 또 생겨나는 조직이라면
아예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작가의 기록은 공개되고 삼흥도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군은 침묵하고 정치는 고개를 돌리지만 이 섬은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김종수는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섬 하나쯤 팔린다고 나라가 무너지진 않아. 그때 김도기가 대답하죠. 나라는 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순간 이미 무너진 겁니다. 삼흥도는 개발되지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완전히 폐쇄됩니다. 지도에서는 지워졌지만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섬. 그리고 택시는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눌려있고 무지개 운수는 그 구조의 바깥에서 미터기를 올립니다. 택시 미터기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범택시3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생각한 모범택시 엔딩 어떻게 보셨나요? 회차를 거듭해가며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